안녕하세요. 별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믿음의 마법입니다. 저자는 마리폴레오, 엄기니는 정미나,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든 당신에게는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자질이 있다. 사회나 가족 또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부추기든 간에 당신은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천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타고난 것도 아니다. 나약하거나 무능한 사람도 아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사용 설명서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교육제도는 우리의 사고, 신념, 감정이 지닌 힘이나 신체에 내재된 지혜를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인생의 난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충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도 갖춰야 할 승리에 유리한 사고방식이나 관점, 실용적 습관도 키워주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힘을 지니고 있는지 깨우쳐주지도 못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극히 미미한 수준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을 책임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 그 유명한 마야 안젤루의 말처럼 더 잘 알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더 잘 알게 되면 그 다음엔 더 잘하면 된다. 이 말을 인용해 놓고 보니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인다. 이 책을 쓴 취지가 당신이 더 잘 아는 동시에 더 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를 신념으로 삼으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다. 이 신념을 활용하면 고장난 세탁기나 펑크난 타이어 같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회사를 세우거나 건강을 되찾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도 있다. 관계를 지켜내거나 꿈꿔왔던 황홀하고 뜨거운 연애사를 써나갈 수도 있다. 고질병처럼 따라다니는 스트레스, 상처, 분노, 우울함, 중독, 불안,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획기적인 기술을 고안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더 좋은 부모나 더 든든한 리더가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 신념을 다른 이들, 다시 말해 가족, 조직, 팀, 업계, 지역사회, 세계와 함께 활용해 긍정적이고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변하려는 용기를 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변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라는 이 단순한 신념을 활용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내재된 능력을 활성화하고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주변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켜보자. 지금 당신의 손에 이 책이 들려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변화를 위한 거다.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의 가슴, 목소리, 용기, 기쁨, 창의성, 온정, 사랑, 재능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다음은 믿음의 마법 책 속의 최소 노력, 최대 효과를 위한 로드맵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최소 노력, 최대 효과를 위한 로드맵.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신념은 듣기엔 간단명료해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여정은 수월치 않다. 우선 겸손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배려, 실험 의지, 유머 감각도 있어야 한다. 끈기를, 그것도 엄청난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말대로 우리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내몰 수도 있고 강하게 단련시킬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드는 노력은 똑같다. 그래서 먼저 해결 가능성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들인 노력에 비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실히 도와줄 로드맵을 소개한다. 다음 로드맵을 따라 해결 가능성의 철학을 일단 터득하고 나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이 될 거다. 1. 생각 바이러스 차단하기. 뇌는 일종의 성능이 뛰어난 바이오 컴퓨터로 당신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여러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구동시킨다. 그래서 미리 당부해 두겠는데 새로운 걸 배울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십상인 2가지 해로운 생각, 즉 바이러스를 조심해라. 생각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붙잡아 생산적인 질문으로 전환하는 거다. 왜냐하면 뇌는 질문에 답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질문을 던지든 뇌는 즉각 답을 찾는다. 유해한 생각을 생산적인 질문으로 바꾸다 보면 뇌는 당신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훈련된다. 그건 나도 알아. 혹시 방금 이렇게 생각했는가? 조심해야 할 해로운 생각 바이러스 중 첫 번째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는 식의 생각이 들면 정신이 해이해지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앞으로는 머릿속으로든 혼잣말로든 그건 나도 알아가 튀어나오면 곧바로 그 생각을 붙잡아 성장형 사고방식의 질문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면서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정말로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묻고 또 물어라.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떤 경우든 배울 점이 한두 가지는 있기 마련이다. 우선 익숙한 개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다. 아니면 이미 다 아는 그걸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거나 사실 후자처럼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있었다는 자각이 드는 경우가 더 많다. 뭔가를 머리로 아는 것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정복해내 그 덕을 누리는 건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 겸손해져라. 책을 읽다가 예전에 들어봤던 개념이나 제안이 나와도 뭐야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 하는 생각으로 대충 읽어 넘기지 마라. 좀 더 현명하게 굴자.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를 자문하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거다. 또 하나의 해로운 생각 바이러스는 이건 내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다.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말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바로 차단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멈춰 세우고 붙잡아 더 생산적인 질문으로 바꿔라. 이걸 내게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이걸 내게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자문하고 또 하다 보면 확실한 것에만 안주하지 않고 안전지대 밖으로 인지 영역을 확장시켜 자신의 현재 상황에 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영역 안에 머물렀더라면 놓치고 지나쳤을 법한 새로운 연관성, 혁신, 기회,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뇌가 훈련되는 거다. 2. 부정하기 전에 시도해보기.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나는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척하고 싶지 않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간단한 틀과 일련의 도구를 제시해 당신이 답을 찾거나 떠올리도록 이끌어주려는 것뿐이다. 딴지 걸기가 주특기인 사람이라면 벌써부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말이.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한 건 아니에요. 세상 일의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글쎄, 내가 장담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노력을 할 만큼 하면 해결 불가능한 일도 멋지게 해낼 수 있다. 물론 해결 불가능한 일들도 있다. 아직은.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린 시절 키웠던 개를 살려낼 순 없다. 등에서 정말로 날개다운 날개를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 또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내 가정을 확증해줄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현재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버린다면 현 상태를 뛰어넘어 성장하지 못한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 헛소리라고 친다 해도 이보다 더 사기를 높여주고 실용적인 철학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신념보다 더 유용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신념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없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에 3가지 행동 법칙을 살펴보자. 마음에 잘 담아두면 핵심에 다가서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의 성장과 만족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에게 기여하기 위해 타고난 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의 행동 법칙이다. 1. 모든 문제는 모든 꿈도 해결 가능하다. 2. 어떤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아니다. 불가피한 현실이거나 자연 법칙이다. 3.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특정 꿈의 성취에 그다지 끌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가슴에 불을 지피는 다른 문제나 꿈을 찾아 다시 규칙 1부터 시작하면 된다.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의 말처럼 자연 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적절한 지식만 갖추면 뭐든지 성취 가능하다. 양자 이론가의 말이라고 그대로 다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내 말도 마찬가지다. 다만 테스트를 해볼 필요는 있다. 실제로 적용해 실행에 옮기면서 직접 깨달아봐라. 이 철학이 효과가 없다는 근거를 어떻게든 찾아내려 벼르는 중이라면 미리 축하한다. 정말로 효과가 없다는 근거가 있긴 할 테니까. 하지만 그 경우엔 다른 어떤 철학도 효과가 없을 거다. 3. 기분 상해하지 말기. 신선한 카프레제 샐러드 위에 으깨져 뿌려진 바다 소금처럼 책을 읽다 보면 곳곳에 비속어가 정겹게 뿌려져 있을 것이다. 나는 글을 쓸 때도 말할 때와 똑같이 가시가 없고 진솔한 말투를 쓰는 편이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지만 기분 상해하지 않길 바란다. 읽다가 빌어먹으리나 망할 놈의 같은 단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다면 이쯤에서 서로 아름다운 작별을 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인칭 대명사도 격의 없이 그나 그들을 써서 문장을 간결하게 이어가려 한다. 이 책은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쓰인 책임도 알아주길 바란다. 나는 직업상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도록 이끌어주는 영광을 누려왔다. 그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을 만났다. 연령대도 6세부터 86세까지 다양했다. 집 없이 떠도는 노숙자들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포자기한 사람들,
자식이나 배우자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끔찍한 학대나 평생 시달려온 중독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선 사람들, 불치병과 씨름 중인 사람들도 있었다. 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난 나는 워런 버핏의 말대로 자궁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에는 내 인생사와는 사뭇 다른 흥미롭고도 다양한 인생사들이 곳곳에 채워져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모든 일화나 도구나 실전법이 당신의 상황과 맞지 않아도 그래, 당신이야 그렇게 말하기 쉽겠지. 당신은 정말 운 좋은 집안 환경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는 식의 반감을 내세워 당신 삶에 쓸모 있을 만한 개념을 탐구해 볼 의지까지 버려선 안 된다. 꼭 다음을 자문해 봐야 한다. 여기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걸 내게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우리의 차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들었다는 사실로 밀어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나 나나 배우고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다.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잘 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다. 잠재력도 무한하다. 당신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귀한 존재고 가슴속에 꿈을 품을 자격과 재능이 충분하다. 무엇보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난관이든 극복해내는 데 필요한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다. 4. 행동하기. 대부분의 책은 새로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다. 의욕을 자극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출간된 책들도 있다. 나는 단순히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성과를 얻게 해주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다. 성과를 얻으려면 일단 행동에 나서서 이 책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 플랜을 최대한 노력해 완수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말로 전력을 쏟아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 행동 없는 통찰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행동으로 옮기기는 변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액션 플랜을 할 때마다 늘 감동적인 통찰이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행동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나 획기적인 깨달음을 줄지 누가 알겠는가. 뿌린 만큼 거두게 돼 있다. 그러니 손으로 직접 적어서 답해야 하는 과제에 생각으로만 답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하라는 과제를 재미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해보자며 미뤄서도 안 된다. 하나 더 진지하게 당부하자면 글로 적어보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가능하면 컴퓨터에 키보드로 입력하기보다 일기장이나 노트에 손으로 직접 쓰길 바란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이해해 습득하는 데는 손으로 필기하는 게 타이핑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필기하면 뇌의 속도가 느려져서 생각과 감정을 좀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종이에 펜을 가져다 대는 건 당신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에 다가가는 신비로운 방법이다. 앞에서도 권고한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보자. 관건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거다. 이 책이 요구하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나 도구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예전과 달라질 테니까 말이다. 차차 확인하게 될 테지만 중요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반복은 모두 의도됐다.
반복은 신경 가소성의 핵심 원리로 뇌를 재연결해 좋은 아이디어를 영구적이고 새로운 생존 및 행동 방식으로 전환해준다. 인생이 그렇듯 해결 가능성의 철학도 순환하는 여정을 따른다. 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매번 다른 강도로 마주치게 돼 있다. 내 목표는 당신이 앞으로 평생 동안 무슨 문제든 해결해내는 데 필요한 기본 사고방식과 습관을 익히게 하는 거다. 그렇다고 아침 일과에 479개의 할 일을 추가하거나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기술 수십 개를 더 습득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해결 가능성의 철학에서는 인생의 궤적을 바꿔줄 몇 가지 도구와 신조만 있으면 된다. 원래 간단한 게 솔깃하면서도 아주 효율적이다. 단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책은 읽으나마나다. 못해도 30일 동안 아이디어, 제안, 액션 플랜을 실험 삼아 해보자. 평생에 걸쳐 습득해 몸에 밴 현재의 신념과 행동을 고치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탈 프로그래밍 과정이 필요하다. 장담하건대 한 달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실천하다 보면 눈에 띌 만큼 큰 진전이 나타날 거다.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욕을 자극하고도 남을 만큼의 진전이. 5. 유대 나누기. 해결 가능성의 철학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경우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집단적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하는 동시에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큰 즐거움, 창의성, 동지애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당신처럼 성장형 사고방식을 지닌 창의적인 사람들과의 유대를 인생 최대의 즐거움으로 꼽는다. 해결 가능성의 철학을 활용하면서 마리플레오.com, ELF를 통해 승리와 문제 해결 체험담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 이 사이트에 방문하면 방대한 무료 자료를 비롯해 수상 내력도 있는 프로그램 마리TV와 마리플레오 팟캐스트의 에피소드 수백 개,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격려심 넘치는 국제적 커뮤니티를 이용해 볼 수도 있다. 조만간 느끼게 될 테지만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말은 그저 말하기 좋은 문구가 아니다.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원칙이다. 최선을 다해 원하는 바를 성취하도록 이끌어주는 주문이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할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자세는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사실상 버릴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만사가 뜻대로 풀린다는 얘기는 아니다. 실제로 그런 탄탄대로는 구경도 못한다. 좌절을 맛보거나 퇴짜를 맞거나 패배를 겪거나 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통은 따르기 마련이다. 오히려 아주 심오한 이유에서 그런 자세를 버릴 수 없다. 즉, 그 무엇도,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한계도, 어떤 상황도 다시는 당신을 막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의 문제는 잘 풀어지고 잘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세요.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